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고체 시대에서 기체 시대로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고체 시대를 지나서 액체 시대도 지나고 이제 기체 시대로 접어들었다. 제가 이런 관련된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시류와 관련해서 또 느끼는 바가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요즘 시국에 반응하는 게 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2030의 트렌드라고 하는 의식의 트렌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시국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전환이 우리 기성세대의 관점의 전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LTE급을 넘어서서 5G급으로 태세 전환이 빠르잖아요. 이게 어째서 이게 가능할까 가만 보면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의 사고관점이라고 할까, 고정관념은 고체적 관념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관계라든지 한 번에 그 의식이 굳어지면 그게 단 줄 알고 고정관념이 딱 한 번 박혀지면 그 관념의 틀을 계속 그대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익숙한 틀, 다시 말하면 체제라든지 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 없이도 한번 그렇게 관계 맺거나 한번 그런 일을 하거나 뭐 어쨌든 간에 한 국가에서 살거나 어떤 한 사상이나 종교나 뭔가가 이렇게 한번 딱 주입이 되고 나면 그 시스템 아래, 그 공동체 아래 들어가서 살 때는 그냥 그게 당연히 이제 그 세상이 단 줄 알고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체제 안에서 고체화돼 버리듯이 이제 굳어버리죠. 그러니 사고관념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굳어버려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고체 시대를 살아왔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 신분제도가 명백하게 딱 갈라져 있을 때는 더 심했고, 더 옛날로 더 들어가면 뭐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모든 만물에는 다 영혼이 있다라고 믿을 만큼 모든 만물에 어떤 신성이라고 하는 뭔가가 다 들어가 있어서 모든 물질 하나하나에는 다 뭔가가 영혼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사상이 토테미즘이잖아요. 그러니 고체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상대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돌멩이나 나무나 모든 동물이나 어떤 거든 간에 다 인간처럼 나와 동일한 뭔가의 생각들을 할 거고 감정을 느낄 거다, 이렇게 이제 동일시하는 것들이 모든 만물 속에는 나와 똑같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만큼 다 하나하나가 굳어진 상태로 고정관념으로 딱 박힌 게 하나하나의 대상들이 명확한 어떤 하나의 인격화된 뭔가 실체들이 있는 것처럼 딱 굳건히 굳어져서 한번 태어나면 나의 신분이 고정되듯이 내가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나 주변의 모든 그 사물들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는 나와 동일시되는 그런 친밀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자연과 교감하는 것들이 이제 친밀하고 동일화시키고 내가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잘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 공명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 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게 애완돌 키우기도 굉장히 이색적인 취미가 유행이잖아요. 뭐 피규어 수집이라든지 온갖 물건들을 수집하는 것도 뭔가 거기에 내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나의 분신처럼 대하는 것들이 사물에게 익숙한 사물들, 익숙한 대상들이 계속 옆에 있으면 그게 나의 애정하는 뭔가 그 보물 제1호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최애라고 하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이제 내가 생기를 자꾸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 옛날 사람들은 늘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게 없으면 안 될 만큼 뭔가 소중한 것들로 내가 그것과 더불어서 기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연과 친환경적으로 기대서 살아가다 보니 모든 만물에는 다 영혼이 있는 것처럼 친밀해진 거죠. 우리가 뭐 그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가축을 키울 때도 오랫동안 키운 뭐 소를 뭐 잡으려고 할 때는 차마 내 자식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도축을 하거나 팔려고 해도 못 팔고 정이 들면 그런 것도 있듯이, 분명히 이거는 식용으로 뭔가를 키웠는데도 오래 대하면 정들어서 못 잡아먹는다, 이런 말들 할 만큼 교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자연 만물 모든 것들에 나와 동일시되는 느낌처럼 교감이 일어나다 보니 옛날 사람들은 특히나 자연과 교감하는 게 더 많은 교감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어떤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또 있었죠. 고체 시대인데 오히려 하나하나가 변하지 않는 속성처럼 늘 곁에 있는 것들에 굳어 있다 보니까 느긋하게 정들어가는 느낌으로 1000만 년, 1억 년 이렇게 늘 유구하게 있는 것처럼 자연이 늘 그 자리에 있고, 인간도 한번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썬톤 와일드라고 하는 그 희곡 작가의 우리 읍내라고 하는 그 연극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고 죽는 과정이 뭐 변함없이 꾸준히 그 마을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는, 이름만 바뀌고 애들만 바뀔 뿐 그 패턴이 거의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고체 시대를 살아갈 때는 환경과 동화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산업혁명을 이제 접어들고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라든지 액체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뭐 그 신분이 뭔가 변화되기도 하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명의 교류가 막 일어나면서 급격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대격변의 이제 시기를 거치면서 액체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고체 시대 때 익숙하게 살아왔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뇌를 형성시키는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뇌에서는 인간이 문명이 만들어져서 문명의 혜택을 보고 사는 게 12,0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고 하는 이 뇌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그 문명이 있기 이전에 그 익숙하게 형성되어 있는 뇌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뇌에는 대부분의 신경 조직들이 다 그 12,000년 전부터 완전히 구축되던 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올드 브레인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그 기능들이 파충류 때부터 이어져 온, 거의 한 2억 년 정도부터 이어져 와서 형성돼 버린 그런 구조들이 익숙하게 사물을 보는 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문명의 급속도로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도 인간들은 여전히 사물을 보는 관점이 고체적 관점, 다시 말해 환경에 종속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게 그 1차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1차 의식이 대부분의 기능들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넘어오고 인류가 언어라고 하는 문자를 쓰고 상징을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념화 시키면서 인간은 이제 그 개념화된 것들로 그 실제 아닌 것들을 실제라고 의미 짓고 보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하게 됐는데, 이게 엄청난 그 갭이 있어가지고 진화론적으로, 진화상에서는 오랫동안 계속 유지돼 왔던 뇌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물을 인지하고 감각하는 그 모든 감각 기능들은 대부분이 올드 브레인에서 처리하고 있는 영역들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감각 체계로 해석하는, 개념상 해석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이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 12,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고체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굳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기체화돼 버린,
다시 말하면 에너지 관점으로 급속도로 의식이 바뀌어버린 그런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이 물질 문명이 먼저 발전해버려서 물질 문명이 먼저 파동의 시대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 성장해서 물질 문명을 만든 게 아니라 물질 문명이 먼저 그 기체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의 시대, 전파의 시대, 정보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급속도로 미처 우리의 뇌가 진화적으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급진전해버린 문명의 속도가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모든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돌아가는 시스템들은 기체적 방식이라고 하는 이 파동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소통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이라고 하는 의식은 여전히 고체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게 기성세대들의 관점이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2030 세대들은 태어나기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릴 만큼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몸에 달고 살 만큼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친화적인 디지털 문명 속에서 태어났고 그게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는 본거지가 디지털 시간이 더 많다. 우리는 뭐 늘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얘기하고 일하고 뭔가 좀 일궈내고 있는 문화가 익숙한 것 같은데 MZ 세대들은 디지털 문명 안에서 노는 게 더 익숙하고 그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식이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들은 기체화된 의식으로 의식 전환이 상당 부분 많이 진전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한번 사상이나 종교나 어떤 이념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나눠져 버렸죠. 보수와 진보의 어떤 사상적인 그 트렌드가 연령대별로 많이 구분이 될 만큼 여론조사에 보면 4050은 진보적 성향이 아주 강하고 60대 이상은 보수적 성향이 아주 강하고 근데 2030, 근데 MZ세대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그냥 뭐 자유롭게 시대의 어떤 이슈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각각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 성향들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떤 게 합리적이냐 판단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기류를 보였는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탄핵 사건이 일어날 때 보니까 계엄할 때만 해도 지지율이 대폭적으로 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쪽으로 그 시위를 하거나 막 그렇게 문화가 막 일어나더니 계엄한 이후에 부정선거 이슈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탄핵 반대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거의 광속으로 돌아서더라. 그게 4050 세대는 절대 불가능하고 60대 이후의 기성세대들도 절대로 불가능한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사상의 전환이 2030은 왜 이렇게 빨리 전환이 될까? 아니다 싶으면 금방 갈아탈 수 있다 이거죠. 탄핵 찬성 집회에 막 응원봉 들고 나서던 그 세대가 곧바로 탄핵 반대로 응원봉 들고 나온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곧바로 바꾸더라. 그런데도 정체성이 내가 탄핵 찬성했다가 탄핵 반대하는 게 하나도 나는 이상하지 않다고 당당하게 바꿔요. 왜 그러냐면 기체 시대를 살고 있는 의식으로 어디에 고체적인 관점으로 고정된 관념으로 굳어버렸지 않기 때문에 이 의식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고체 시대에서 기체 시대로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MZ세대들이 이렇게 의식이 빨리 전환되는 게 기체 시대의 특징이고 에너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의식이 그만큼 이제는 기체화되어 있는 의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기체 시대로 전환이 돼서 의식이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거다 이러면 그냥 그때는 그거였고 또 조금 지나서 아니다 싶으면 금방 또 나는 언제 이랬냐는 듯이
근본적인 아예 그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거의 없이 금방금방 바꿀 수 있다. 왜 기체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맞다 싶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기체의 속성이잖아요. 고체는 한번 굳으면 천년 만년 느긋하게 정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체성을 못 버리죠. 신념을. 그런데 2030 세대는 신념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근데 신념을 바꾸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전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못 바꾸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MZ세대가 이런 거냐.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접어드는지를 우리가 더 깊은 우주적 관점으로 한번 봐야 돼요. 우주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전체 은하계의 움직임과 천문학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게 문명의 변화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은하의 움직임, 우주의 움직임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겨울이 되면 추우면 추운 데 따른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에서의 문화권에서 생활 패턴과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또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에 민감하게 의식이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그저 계절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태양의 어떤 공전, 또 우리 지구의 공전, 그리고 이 우리 은하계의 공전, 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전체 은하계가 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의 별자리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하나들이 전부 전자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기력의 작용들이 우리 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죠. 달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밀물과 썰물의 그 달이 얼마나 지구에 가까웠냐 또 달이 얼마나 더 머느냐에 따라서 급속한 이 그 자연의 어떤 변화들이 파도의 어떤 그 썰물, 밀물도 그런 것들로 다 영향을 받고 있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알듯이 태양이 가까워지고 멀어질수록 사계절이 바뀌고 이러는 게 이제 이 별자리 움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엽적인 우리 태양계 하나의 어떤 움직임일 수 있는데 이게 은하계 단위로 넘어가면 태양도 어쩔 수 없이 꼼짝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태양조차도 흑점이라고 하는 태양이 폭발할 때 생기는 그런 흑점의 변화들이 심각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그 행성들, 뭐 수성과 금성과 목성과 토성과 이런 우리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요 근래 한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우리 그냥 뭐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자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라고 할까 또 태양이 뿜어내고 있는 자기장이라고 할까 이 전자기력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은 코어라고 하는 핵이 있고 핵에서 전체를 다 에너지 자기장을 만들어서 각자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죠. 사람도 다 자기만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듯이 이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각자 고유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유한 자기 나름대로 파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만물은 고유 진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의 다 고유 진동체들인데 지구도 고유 진동이 있는데 이 자기장의 영향을 태양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의 고유 진동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슈만 공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슈만 공명이 점점 높아지면 그냥 뭐 지구 진동수가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는구나 이런 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진동수가 높아지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기체화될 수밖에 없어요. 고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강하게 꽉 누르고 있을 때는 모든 만물이 억제되는 에너지 속에 갇혀버리는데, 다시 말하면 고체로 갇히는데, 자기장이 옅어지면, 태양이 지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태양의 자기력이 약해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약해져 있는 태양의 자기력에 영향을 받아서 풀려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그런 그 폭발점이 일어난다.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슈만 공명이라고 하는 지구 공명이, 지구 진동이 자기장이 태양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의 주파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기체화돼 간다는 얘기거든요. 진동수가 높아지고 있다. 물질 전체의 진동수가, 지구의 만물의 진동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동수가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차리면 되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선 공부를 한다 할 때 도를 닦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철학을 깨치거나 할 때 어떤 통찰력이나 그 어떤 깨달음 같은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을 때 아주 깊이 묵상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가야만 그런 통찰력이 생기고 이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진동수를, 뇌파라고 하는 의식의 진동수를 지구 공명에 맞출 만큼 자연 공명에 동화를 시켜야만 그게 지구의 전체 에너지와 공명이 된 에너지라 우주 자기장에 이게 이제 접속이 될 만큼 그렇게 의식이 이제 깊이 들어가야만 깨달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 옛날에는 특별한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 전체 자기장이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주파수가, 그러니까 고유 주파수라고 하는 인간의 뇌파가 예전에는 낮추려 그러면 거의 그냥 식물이 되다시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온갖 잡념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간 그런 모든 아상을 다 떨쳐버리고 고요해질 수 있어야 지구 공명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로 그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 금방 우리가 그 의식이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교감신경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상태로 전환된다고 하는 그런 편안한 수면 상태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도 금방 지구 공명수라고 하는 지구 고유 주파수에 맞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와 자기장이 우리가 공명이 맞춰진다는 얘기는 우주 근원의 에너지라고 하는 우주 근원의 주파수에 접속하는 에너지로 주파수 다이얼을 쉽게 맞출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 의식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나 또는 미국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지금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 게 명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 공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런 의식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의식의 진동수를 높여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이라고는 참선 같은 명상이라든지 마음 공부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식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눈을 뜨고 있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다 기체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조짐들이 이런 데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의식이 빨리빨리 전환되고 어디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매여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징조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빨리빨리 어디 적용하고 하다 보니 기체가 되다 보니 너무 또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금방 만났다 헤어지고 내가 어디도 마음을 줄 곳이 없어지는 상태처럼,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상태처럼 산만해지고 공허해지는 증상을 또 더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어디에서도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뭔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 게 지금 세대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고체 시대에서 기체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저 기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그 기체 시대를 대하는 우리가 의식 성장을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중요한 걸 놓쳐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격변하게 그걸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냥 그저 단순히 그냥 뭐 문명의 발전이 많이 일어났고 점점 더 그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렇게 점점 더 이제는 그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처럼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겠구나. 그러니 나는 유저로서 뭐 어디든지 여기저기 아바타를 만들듯이 나라는 하나의 자아를 계속 여기저기 이제 그 복제해서 생성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내가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만 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함몰돼서 이 에너지 세계에서 떠도는, 다시 말하면 유랑민이 돼버려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게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어떤 그 표류자가 돼버려요. 항해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떠도는 부표처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여기저기를 그냥 어지럽게 떠다니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처럼 다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원의 의식이라는 존재로 의식 성장이라고 하는 게, 내적 성장이 의식 성장에 맞추는 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깨어나야만 진정한 의식 성장이 일어나는, 그거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은 얘기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그저 디지털 세대라고 불려지는 MZ세대가 왜 어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금방 나의 사상이나 모든 것들도 바로 바꾸면서도 그걸로 내가 이질적인 느낌도 안 받고 금방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원인이, 디지털 세대가 곧 기체 시대를 살아가는 기체적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핵심인데요. 기성세대라고 불려지는 우리 세대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환경, 내 몸, 내 주변의 관계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함몰돼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관념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거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치색이나 종교색이나 뭔가 이런 게 한번 딱 그 세뇌가 되듯이 박혀버리면 그걸 바꾸는 게 지독하게 어렵다. 정말로 어려운 게, 이게 한번 고정관념이 한번 박히면 이렇게 어려운 건데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닫고 고정관념이라고 여전히 고체시대의 관점으로 거기에 틀이 박혀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급속도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기체화되기 시작하면 트렌드라고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세상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요. 그럼 우리는 점점 더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둬야 될지, 또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어떤 게 기준인지를 통째로 다 이게 날아가 버린, 그 기준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것들을 점점 경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견고하게 생각했던 모든 체계들이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돼버렸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를 믿어야 되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대혼란의 시대가,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오는 게 축이 지금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체적 관점으로 어디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좌표가 있듯이 항상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들의 어떤 대상들이 다 허물어지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멘탈이 붕괴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붕괴가 오면 우리는 이제 내 정체성을 이제는 어디에도 기준을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말이 옳은 것도 같고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내 고정관념을 그대로 사수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은 그 대변화 앞에서 그대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떠밀려 버려요. 그 거센 해일에 떠밀려서 그냥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그 신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고체의 시대에서 기체의 시대로 전환되는 거다라는 걸 명백히 우리가 지금 명심하고 내 의식을 기체의 의식으로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겠구나. 기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그럼 어떤 것 하나도 고정적인
사물의 속성이나 대상의 어떤 속성들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앞으로 계속 해일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려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요즘 MZ세대들처럼 어제까지는 탄핵 찬성했다가 오늘은 탄핵 반대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큼 헤헤거리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가벼워질 수 없는 상태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럼 어째야 되냐. 내 의식을 이 단계를 완전히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는 근원의 의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답이구나. 기체의 시대라고 하는 그저 기체로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 이것이 됐다, 저것이 됐다, 얼마든지 나는 다른 게 될 수 있구나 정도로 즐기는 그런 차원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곧바로 근원의 의식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맛배기로만 얘기 드렸는데 고체 시대에서 기체 시대로 전환된 이 시점에 우리가 고체였던 우리가 나는 명백하게 존재해왔던 나의 사고방식, 모든 그런 어떤 나의 이때까지 철학, 신념,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고체의식에서 기체의식을 넘어 근원의 의식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이게 이제 목숨이 걸린 일이구나를 좀 우리가 그 심각성을 좀 느끼고 바꿔봐야겠다라는 화두를 붙잡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따라와야 된다. 의식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내적 성장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고정관념을 깨부시고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의식 성장에 말 그대로 가히 혁명급으로 의식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나라는 존재가 고체에서 기체로 확 바뀌되 기체라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 파동으로만 돌아다니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동을 만드는 존재인 근원의 상태인 존재로 내가 바뀌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슈퍼 파워가 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슈퍼 의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근원의 의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금 거듭나지 않고는 어정쩡하게 기체로 돌아다녔다가는 더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그죠? 고체에서 기체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방법은 있다. 고체라는 몸을 깨 부셔버리고 아예 한 방에 한순간에 양자도약하듯이 한순간에 우리가 그냥 에너지 근원으로 돌아가 버리면 된다. 그러면 내가 몸이 깨져 없어버리고 죽어버리는 듯이 거듭나야 된다. 완전히 나는 다 소멸시켜버리고 나라고 하는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완전 다른 존재로 거듭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고체 시대에서 기체 시대로의 2부로 이어지는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식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한 근원의 의식으로 바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